당신의 따뜻한 내선 선배 상남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되었네요. 홈트를 하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고 어떤 운동을 시작하려니 집단 감염이 무섭고요. 어떻게 하면 확진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확진자가 뭐예요? 그냥 확산이 쪘다. 와, 저 진짜 몰랐어요. 저 진짜 확진자인 줄 알았어요. 빨리 무시해주세요. 대박이다. 이거는 지난주 자만추 같은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이건 누가 상담을 하겠어? 근데 무슨 신문에 통계 요즘 계속 나오던데 대한민국 국민 60%인가 70%가 네. 코로나 이후로 살이 엄청 쪘대요. 아, 그래요? 저는 그 통계에서 벗어난 두 분은 무슨 일이죠? 네? 강아지. 네, 강아지도 키우고 대형견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대소변 같은 걸 밖에서 하는 아이기 때문에 아침, 뭐 저녁에서 하루에 2번씩 꼭 나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굳이 살을 빼야지가 아니라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그냥 애완견 키우시면 특히 대형견 키우시면은 그리고 또 털 많이 빠지는 대형견 키우시면은 살 금방 빠집니다. 진짜. 저는 정 후배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운동은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사실 맨몸으로 하는 운동도 너무 많고 지금 온라인에서 홈트 하려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건 변명입니다. 사실 처음 하면 됩니다. 일단 엉덩이를 떼고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일단 나가세요. 김우배님의 사연이고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인간관계가 갈수록 어렵네요.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스트레스여서 피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점차 좁아지는 느낌이네요. 40대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는 게 의미 있을까요? 40대시면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후배라는 표현이 좀 선배네요. 선배님이신데 김선배. 그냥 저처럼 일반 직장인이시고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좁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네, 가족들 너무 좋은 말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묘하게 충족이 돼, 그 기대가. 근데 막 되게 사람을 제가 사람한테 기대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럴 텐데 그게 사람 관계를 더 막 정리하게 하고 막 손절하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직장 생활 이 공간이 나의 무대다. 나는 그냥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다. 나는 이 무대가 끝나는 순간 난 다시 나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애써 그래서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아할 말들을 고민하게 되고 좋아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또 개선이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나를 그 직장 생활이나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좀 해봤더니 조금 먹히더라고요. 직장인 그렇게. 저도 되게 솔직하고 약간 되게 솔직한 사람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보여주다가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후배님, 네네. 무뚝뚝한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하면서 상냥하다는 말도 꽤 들었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싹싹함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아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피로감이 많습니다. 다 포기하고 타고남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회생활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쑥스럽고 어색함이 배가 되어서 싹싹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의지는 마음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리얼한 사연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뚝뚝한 사람이랑 불친절한 사람은 달라요. 맞아. 네. 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를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불친절할 수 있어. 그건 고쳐야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귀 기울이고 잘못됐구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행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구나. 피해를 주는구나 라고 한다면 고쳐야죠. 말투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게 본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고 그 같이 있다 보면 항상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 얘도 힘든 그게 있겠지 하는데 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지치죠 사실 사람이니까. 그거는 사실 조금 본인 스스로가 고칠 필요가 있지만 근데 무뚝뚝한 성격이다. 저는 이게 고쳐야 되나? 맞아요. 고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오늘 떼셨는데 저는 그 이후에 사연 이야기에서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이분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 뭐 친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따뜻한 사람이고 싶은데 저도 막 싹싹하거나 이렇게 막 되게 친근한 느낌은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 특징이 저도 그렇고 약간 소심하고 좀 주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상냥하고 싶고 따뜻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싹싹하기도 어려워요. 되게 자연스럽게 싹싹하게 누군가에게 뭐 위로의 말이라든지 그냥 친근 어린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쑥스럽거든요. 사실 그게 싹싹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근데 이분께서 그거를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예전에 이런 어렸을 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전 무뚝뚝한 성격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네네. 진짜 무뚝뚝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착하신 분이에요. 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네. 그 사람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 배려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내가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야. 네. 근데 이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야, 너 진짜 우리 회사의 분위기 메이커야. 최고야. 너 진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뒤에서 왜 이렇게 된다. 관종이야.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기 네. 때문에 그거는 사실 지금 엄청 피로감이 많다고 하셨는데 피로감까지 느끼면서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노력하더라도 오래 유지하시긴 힘들 테니까 본인이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노력해서 내가 성장하고 좋아지는 그런 노력이라면 계속 해도 되는데 엄청 많이 힘든데 내가 이게 나쁜 것도 아닌데 고쳐야 되나? 저는 이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요 앞에 김 선배님이 고민했던 거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쵸.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만인에게 친절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으신데 그게 착해서 그래요. 정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자기 그런 성격 때문에 타인이 뭐랄까 불쾌함을 느끼거나 이런 거라면 정말 고쳐야 되겠지만 이 나의 무뚝뚝한 성격도 다양한 성격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싹싹하다, 무뚝뚝하다, 뭐 좀 친절하다, 아니면 얘는 좀 뭔가 건조하다, 뭐 이게 다양한 결 중에 하나지 이게 좋다 나쁘다의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가치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싹싹한 걸 또 원하시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 노력을 너무 한순간에 싹 바뀌려고 완전 무슨 부캐가 된 것처럼 바뀌려고 하지는 마시고 진짜 그 접근을 정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조금씩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인에게 싹싹한 사람이 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당신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네. 좋은 사람이면 돼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은데 좋은 입양이 될 수 있을지 소중한 생명체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보살필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겠죠? 라고 이 후배님이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대형견을 키우시나요? 네네. 대형견 42kg 골든 리트리버 키우고 있습니다. 42kg? 네. 얼마나? 뭐 비만 아니에요. 그냥 애가 덩치가 커요. 아주 건강합니다. 아파트. 네. 아파트 소형 평수에서. 네.
키우고 있어요. 키울만 하는가요? 저희가 이런 질문은 항상 받아요. 키울만 하냐고. 키우면 됩니다. 키우면 된답니다. 힘들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힘들고 좁아요. 좁고 저도 넓은 데서 얘한테 얘를 넓은 곳에서 키우고 싶고 집에 가면 존재감이 엄청 커요. 이 친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 아이의 집 같을 것 같은데. 이게 키우면 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준비가 안 된 거겠죠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려견이든 인생의 뭐 결혼이든 뭐든 직장 생활은 다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실행하고 나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준비는 누구나 안 돼 있어요. 고민을 보내주실 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지금 이후배님은 키우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키우지 마세요. 두려움 마음에 들면 아직 키우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된 거야. 아니야. 그래 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려울 바에는 지금은 키우지 마. 그리고 이제는 진짜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입양하시고 키우세요. 그리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하시겠네요. 입양하고 싶은데. 저도 입양했거든요. 김후배님, 저는 사춘기 남아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들이 부쩍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네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유튜브와 게임에 빠져 있고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첫째가 사춘기가 없으면은 그 아래에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들이 부쩍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네요.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네, 이게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건 이제 표현 방법만 좀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주장 할 줄 아는 애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때 안 하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서 하기 힘들어요. 주관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되게 무례하거나 싸가지 없게 하지 않도록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있을 때 막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10대 때 없었어요. 29에 왔어요. 왜? 뭔 소리야? 그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위 누나나 형들이 사춘기 없으면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사춘기가 있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관이 생기는 나이잖아요. 이게 없다는 건 그렇게 주관이 세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건데 그럴 때 자기 주관이 없이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주관이 확실하면 힘들지 않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런 자아의식이라고 하죠. 자아의식의 그런 시기가 전 사춘기라고 보는데 그게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자아가 생기고 나서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라는 그런 것이 29살 때 불현듯 탁 와가지고 그때 부모님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갑자기 다 커서 30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부정하고 어떻게 그게 되게 혼란스러워했어. 우리 가족들 전부가. 그랬을 것 같아. 지금 어쩌다 저렇게 됐지? 반감이 그때 막 올라가. 저는 그때 반감 아니었어요. 그때 엄청 큰 확신, 주관. 트러블은 사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주장이 강해지는 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이 후배님의 사연을 네. 5년째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머리도 점점 좋아지고 성취감도 컸는데 요즘은 그대로 멈춰있는 기분입니다. 발전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라고 5년 같은 회사에 일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3년 해서 2번 이제 이직을 했는데 5년까지는 오래 다니시네요.
저도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으나 제 주변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3년째 그만두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비죠. 네,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때려치고 완전 다른 일을 하거나 이 3년의 고비를 넘긴 제 주변 지인이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키고 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참여하셔서 조금 뭔가 되게 루틴한 본인 삶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네. 처음에는 일머리도 좋아지고 성취감도 컸는데 네.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네, 그만두고 그렇죠. 싶진 않은 거예요. 이직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이 직장을 다니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겠죠. 대학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자기계발 관련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퇴근 후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것도 하나의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커뮤니티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쵸, 그쵸. 완전 다른 분야의 네. 사람을 만나고 제 말은 그래도 직장 생활이 이게 참 힘들어요. 그 주 5일에 8시간 그냥 진짜 칼퇴한다 치고 주 40시간을 한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걸 버틴다. 그러니까 버티고 정 선배님 말씀대로 뭐 대학을 간다던가 대학원도 가기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도 가야죠. 본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던가 뭔가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자기개발적인 이런 걸 해도 좋은데 그냥 저는 이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왜냐면 오랜 시간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저는 그래요. 그냥 어떤 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부딪혀봐야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거 뭐가 가장 내가 잘 어울리고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직을 하시거나 네.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발전하실 수 있는 네. 배움의 그런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 선배님은 저도 직장인이 아니라 네, 그렇죠? 직장인이 저도? 아니라 그게 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경험에 바탕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글 쓰는 사람이었다가 기획 일을 배우면서 안 해본 일을 할 때 일머리가 점점 좋아지네? 이 어떤 묘한 성취감 같은 그치, 거 안 해본 일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할 때 오는 그 묘한 그 막 충족감과 성취감 이런 게 되게 좋았는데 이게 또한 그 3년이라는 그 사이클에서 한 3년 지나니까 칭찬도 딱히 칭찬으로 안 들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더 잘 수행해내도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무난해지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비슷한 일만 계속 반복해서 몇 년째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그렇게 내가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에서 깨달았는데 되게 다양한 일이 하고 싶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디폴트 값이 된 건지 돌아 이직으로 다시 왔습니다. 네, 이직을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네, 되고 중요한 거 하셔도 되고요. 나오셔도 되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발전이에요. 발전. 어떤 식의 발전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발전인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발전인지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적으로 커리어의 발전이 있고 싶어.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아. 그럼 이직해야죠. 근데 어떤 인간적인 발전이랄까? 인간의 성숙함의 정도랄까? 철학의 부재? 뭐 이런 걸 좀 고치고 싶다? 그래서 배움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을 이제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발전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 관련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잘 못 내리세요. 본인이 실제로 어떤 발전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직장에 다녀도 발전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동기부여는 스스로가 하는 거고, 스스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걸 찾아보거나 새로운 방식을 한번 개발해보거나 네. 도입해보거나 실험을 해보거나 이제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닌 그 시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체돼 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본인의 노력이 아니면 더 이상 뭐 이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시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에 넘기면 또 그대로예요. 또 이직할 거예요? 계속 이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된 상황에서 내가 또 다시 한번 어떻게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인격적으로?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그건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직만 하고 똑같은 고민이 반복될 거예요. 장 후배님 보내주셨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첫째를 두고 조리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너무 고민됩니다. 제 몸을 생각하자면 너무너무 가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데 2주나 첫째를 떨어뜨릴 생각하면 또 못 가겠고 조리원 갔다가 오면 첫째가 동생을 더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걱정과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우. 조리원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의 마지막 휴가다. 너무 편했습니다. 아. 이게 그 닥치기 전까지 몰라요. 이게 편한지. 돌아보니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모르는군요. 마지막 휴가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마찬가지겠지만 돌아보면은 다 아름다웠어요.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걸 알았다고. 그러면은 드리고 싶은 말은 조리원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휴가 주세요. 남편분께. 아니 첫째 둘째 관계와는 상관없이 남편을 위해서 본인 몸도 편하고 좀 쉬다 오시고 또 첫째는 이제 뭐 남편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변 이제 뭐 어머니나 뭐 계실 거니까. 이게 코로나가 문제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왜 첫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 큰 누나가 명회. 조카가 2명이거든요.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네. 2명인데 첫째가 태어나고 2년 있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조리원에 있을 때 첫째가 이제 방문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질투. 그렇다 하더라. 갑자기 새로운 생명체가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생명체가 직감하는 거야 걔는.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생존의 위기를 느껴. 발악을 하는데 빨리 집에 가자고. 누나 손을 당기면서 누워있는데 여기서 뭐하냐고 빨리 집에 가자고. 동생 버리고 가자고. 지금은 둘째가 그렇게 좋아해요. 첫째를. 네, 그렇게 많이 오빠를 따르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박선배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남편을 위해. 이게 남편을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윈윈이잖아요. 미민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모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진심입니까? 그리고 남편분 진짜 보내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회복을 해야지 편히 쉬다 와 좀. 진심인 진짜 거죠. 진심입니다. 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진심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미래이지만 진짜 꼭 보내고 싶어요. 좋게 편하게.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와이프를 보잖아요. 네. 되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함이 엄청 커요. 어쨌든 사랑을 나누고 아이가 생기고 이건 되게 축복이고, 근데 뱃속에서의 그 육아와 출산의 아픔은 오롯이 여성 혼자 져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게 되게 물론 진짜 육아는 출산 이후부터가 진짜지만 딱 그때까지는 너무 고마운 마음도 큰데 미안함이 엄청 크고 그 복합적인 감정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기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팍 흘러내리는 게 그런 게 감정이 되게 교차가 많이 돼요.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빨리 쉬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첫째와 둘째에게 힘들지만 고른 사랑을 이렇게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애들도 빨리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당신의 따뜻한 랜선 선배 정, 아, 오, 상남소입니다.